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나도 저거 써보고 싶다. 뭐 그런 제품 있잖아요. 제가 정말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필립스 스마트 TV. You're reflecting, I'm deflecting, burning tires to move on. 4K UHD HDR 안드로이드 TV입니다. 필립스 TV의 최상위급 모델은 아니에요. 가성비로 승부 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5형 4K LED TV입니다. 필립스 앰비라이트 TV, 안드로이드 TV, 스마트 TV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얇은 베젤리스 디자인, OLED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얇은 제품 두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글레어 패널을 덧댐으로써 어느 정도의 빛 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청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레어 패널은 장단이 있죠. 컬러 표현에 있어서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V는 이제 글레어 쓰는 거죠. 이전부터 이 글레어 패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나름 호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시청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TV 스탠드 조립 과정을 따로 촬영하지 않아서요. 이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제품 밑면에 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DTS HD 마스터를 대응하고요. 출력이 제법 크고 게임 영화 감상을 방해할 정도의 무책임한 품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귀에는 살짝 둔탁하지만 그래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뛰어난 음질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별도 스피커를 구매하는 것이 정답이죠.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뒷면은 일반적인 TV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4개의 HDMI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HDMI 규격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콘솔 게이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2.1이 적용돼도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차이를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대 해상도 주사율이 4K 60Hz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꽃, 앰비라이트입니다. 제품 3면에 LED 램프가 내장됐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꺼진 상태로 보면은 살짝 날것의 느낌이 있는데 이게 켜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화려함의 극치죠. 구체적인 램프 광량 수치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약 800루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밝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이게 그저 백라이트, 무드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 맞물려서 시시각각 색상이 변해요. 당연히 끌 수도 있고 정적인 색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TV를 끈 상태로도 이 LED를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필립스 휴 포함해서 LED 스트립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녀석은 처음부터 LED 스트립이 다 시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했어요. 이 필립스 TV들을. 유저가 번거롭게 3M 테이프를 구겨가면서 부착할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세팅하기 위해 허리를 숙일 일도 없습니다. LED 스트립, 그것도 풀 세팅하면은 지출이 꽤 커요. 만만하게 볼만한 가격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립스 휴 HDMI 싱크박스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일반적인 TV에다가 이 싱크박스와 LED 스트립을 설치해서 이와 거의 동일하게 조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LED 스트립은 둘째치고 싱크박스만 가격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하죠. 어쨌든 이 제품은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생략됐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걸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게 큰 거죠. 요게 리모컨입니다. 저도 필립스 TV 리모컨은 처음 봐요. 이렇게 길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누군가 이러실 거예요. 리모컨이 리모컨이지 뭐 다르냐. 다르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일부 브랜드 경우에는 레이아웃이 다소 조잡하거나 많은 기능들이 생략된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바로가기 버튼도 바로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인식 지원합니다. 별도 모션 센서와 같은 기술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주요 사양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길어지고 딥해지면 너무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스마트 TV죠. 미디어텍 MT9675 칩셋이 적용됐습니다. 램은 3GB, 8GB의 저장 공간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OS 셋업 고려하면 가용량은 약 5GB 정도입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딱히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TV 여러 대 쓰는데
이렇게 앱을 막 다운받고 그러지는 않아 저는. 필요한 이 OTT 서비스만 다운받지. 운영 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 10 기반입니다. 이게 업데이트된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9이었는데 운영 체제 경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해상도였어요. OS 및 구동되는 앱은 FHD 해상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발자 모드도 활성화해 봤는데 별도 시스템 해상도를 높이거나 그런 기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시스템 사양을 고려한 최적화로 보입니다. 실제 4K 해상도를 감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면은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를 들어갔어. 넷플릭스 해상도는 FHD인데 실제로 넷플릭스에도 뭐 4K UHD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정상적으로 UHD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구글 라이선스 제품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포함 크롬캐스트 빌트인, 크롬캐스트 내장 제품이에요. 그 밖에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등 뭐 이런 OTT 서비스들은 모두 대응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이제 지원 옵션들은 공식 홈페이지 제품 설명을 참고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읊기 시작하면은 너무 분량이 길어져요. TV 화면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또 이야기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하죠. TV에서 화면 품질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4K LED VA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스플레이 사양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비 비전, HLG, HDR10 플러스 대응, 최대 주사율 60Hz에 3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끝내면은 저도 참 편할 텐데 제 스타일 다 아시잖아. 컬러 정확도 경우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배사 HDR 소프트웨어로 출력된 값만 말씀드릴게요. sRGB 97%, 어도비 RGB 84%, DCI-P3 80%의 컬러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값 아닙니다. 이 수치만을 토대로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동영상, 게임을 즐기는 데는 당연히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전문적인 사진, 동영상 편집에는 다소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전문가용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피셜 평균 화면 밝기는 300니트. 그리 밝은 화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HDR 경우 10%의 화이트 영역 기준으로 최대 피크 밝기는 약 411니트. 전체 흰색 배경 기준으로 좌측 상단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밝기 값은 다소 낮지만 역시 실사용에 큰 불편함을 주진 않습니다. 좀 더 밝았으면 하는 욕심이 계속 남긴 남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더 관대해진다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둡다 이거 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밝기라는 게 결국 적응하기 나름이죠. 이게 사람의 눈이 간사하다는 게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응답 속도는 약 8ms, GTG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적으로 10에서 14ms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풋렉, 이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해서 게임 모드가 따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다른 TV들과 똑같습니다. 게임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화면 밝기를 낮추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그렇듯 이 녀석도 팩토리 값 그대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자마자 그냥 박스에서 까서 세팅하고 그대로 쓰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기본 백라이트 설정이 70 정도로 잡혀 있다든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쓰면 이 녀석의 최대 성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를 쓸 때 절전 모드, 동적 밝기 이런 거는 무조건 꺼요. 최상위 품질로 써야지. 컬러 모드는 선명함, 스포츠, 영화, 게임 모드 등등이 있는데요. 표준 모드로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커스텀, 그러니까 수동 조절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가지 옵션 조절을 통해서 제 입맛에 맞추는 거죠. 따로 색 온도를 조절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백라이트, 절전 모드 끄고 노이즈 제거 기능도 전부 껐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옵션이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거든요. 왜냐면은 노이즈가 있는 컨텐츠를 감상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뭉개서 없애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는 왜 그 기능들을 안 쓰냐면은
제작자의 의도를 좀 해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를 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보관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프레임, 24프레임을 뭐 60프레임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기능도 있어도 안 씁니다. 제가 현재 사용 중인 TV들도 다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데요. 안 써요. 일단 이런 옵션 조절을 통해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여러 콘텐츠들을 제가 이제 직접 즐겨봤어요. 당연히 즐겨봐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짧게 요약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데 조금 욕심을 줄였다면 내가 많은 돈을 좀 아낄 수 있었겠구나. 그냥 4K 게임을 즐기는데 확실히 4K는 4K예요. 선명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들, 그것들을 또 한 번 상쇄시키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역시 앰비라이트였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세팅해봤던 필립스 휴 LED 스트립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훨씬 디테일해요. 앰비라이트를 게임 모드로 설정했을 때 눈 뒤집어집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좀 다르더라고. 이 앰비라이트로 인해서 몰입감도 이제 극대화되지만 나의 공간이 엄청 화려해지는 거야. 영역의 확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65형 TV가 이 앰비라이트로 인해서 한 75형 정도로 느껴지는, 약간 좀 과장을 보태면은 좀 넓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마냥 정신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 그래요. 어차피 LED가 제품 뒤로 투사되는 거기 때문에 유저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게임 화면과 LED 싱크 지연율도 낮고요. 정말 멋져요. 사이버펑크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가격입니다. 가격. 온라인 가격을 보면 약 9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앰비라이트라는 아이템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실 비슷한 사양의 TV 대안이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앰비라이트 있죠. 여기에 또 한 번 쐐기를 박습니다. 현재 프로모션가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70만 원, 69만 원입니다. 어디서 이 제품을 구입하든 간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생각보다 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싱크박스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LED 스트립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필립스 65PUN7986 제가 처음으로 써보는 필립스 TV였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제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혹은 안방 TV로 적합한 제품으로 느껴졌어요. 깔끔한 4K 화면 품질, 화려함의 극치 앰비라이트,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만약 나는 극강의 화질, 밝은 광량의 TV를 원한다, 당연히 이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대의 TV를 구경해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필립스의 OLED TV를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거 정말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 실제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켰을 때 기사님 오시고 나서 TV 확인한다 켰을 때는 으에 그랬어. 그러니까 으에 그랬는데 그게 절전 모드로 가 있어서 그래. 이제 촬영하는 거 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TV가 달라진 느낌인 거야. 여보, 내 손길이 한번 이렇게 터치가 닿으면 약간 좀 그렇게 변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